21번 봅시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나? 딱 들어보니까 틀리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분이 그랬네. 그게 정상이에요. 틀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틀리는 거에 대해서 점수 잘 나오면 좋죠. 점수 잘 나오면 좋은데 근데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 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고통을 주게 해가지고서는 저희는 고통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사디스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즐기게 해가지고 제가 뭐 하겠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틀려봐야 돼요. 계속 이게 틀려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21번 보죠. 자, 공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입식 부엌, 화장실, 욕실 같은 경우 주택 중개보수율을 준용한다. 자, 주택 준용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기서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것도 틀립니다. 아예 0.5, 0.4로 아예 정해져 있죠. 국토교통부령에 0.4, 0.5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게 된 경우 별도의 등록 취소 점이 없더라도 등록을 곧바로 실효된다. 결격사, 이건 저번 주에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겠죠. 등록이 취소되면 그때 실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신탁회사 명의로 계약금 등 전문회사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일단은 X 같아요? O 같아요? X. 자, 보죠. 지금 여기에서 예치 명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치 기관 있죠? 예치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치 명의자는 뭐예요? 자,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자, 은보, 그 다음에 신체, 공전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요, 금융기관, 그 다음에 또 신탁회사 그리고 공제사업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중개사 명의 일단 빼고 자, 은행과 금융기관 뭐죠? 금융기관에 은행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금융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신탁회사도 금융업무 담당하면 금융기관이에요. 근데 그거 따지기 전에 일단 이 밑에 그거 들어와 있죠. 자, 최신관서 금융기관 해당되죠. 자, 공제사업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밑에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전문회사는요, 일단은 예치 명의자는 되죠. 그러나 뭐는 아니다? 예치 기관은 아니죠. 자, 그러면 보죠. 이 문제에서 보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치 전문회사, 예치 전문회사에다가 예치한다. 그러겠죠? 요 명의를 여기다 예치한다. 그럼 여기는 예치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 예를 들어서 최신관사 명의로 공제사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씩 하나씩 지칭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조심하라. 자, 일단 3번도 틀렸고 4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의 3분의 1 이상이 공개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죠. 지금 잘 보세요. 사원 또는 임원 이렇게 되지면 되죠. 대표자 제외하고 지금 고용인의 3분의 1 이상 이런 규정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결격 사유가 있는 중개보존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5번이 맞네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그렇죠. 절대 등록 취소죠. 두 가지였죠? 그 말이? 아니요. 중개보존. 자, 사원 또는 임원과 중개보존 틀리죠? 사원 또는 임원은 물었어요. 경영진이죠? 경영진이고, 얘는 뭐예요? 고용인,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다시 한번, 고용인을
2개월로 해소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고? 업무 정지고. 사원 또는 임원은 2개월로 해소하지 않으면 예, 이건 절대로 노출. 왜 절대로 노출을 했어요? 얘는 경영진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결격선을 내면 법인 자체가 결격선을 했죠. 자, 그래서 일단 5번이 맞는 내용. 자, 22번. 공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문제 풀면서 잘 몰랐던 거, 착각하고 있던 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착각하고 있던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차 또 여기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죠. 소속 공개사에 대한 자격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3년의 경과때 일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어 없어요? 아까 이거 문제 풀어봤죠? 문제 풀어봤죠? 누구는? 자, 이거 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3년의 경과때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아까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있고 다른 건 없다 그랬죠? 업무정지만 이런 제척기간, 즉 뭡니까? 시효제도가 업무정지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무건설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징계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예, 2번이 맞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바꿉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무건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X. 재무건설 기준 지키지 않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OX. 그런 규정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협회에 대한 과태료, 재무건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협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 협회에 대한 500만 원만 기억하면 다른 거는 어지간하면 다 기억해요. 자, 협회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죠. 일단 운영실적, 공시서적, 공시 위반. 자, 그 다음에 또 예, 일단 지도감독 위반은 맨 뒤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일단 개선명령 있었죠? 개선 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뭐야? 아까 했던 거 임원에 징계, 그 다음에 해임, 그 다음에 시정명이 있었죠? 시정명령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마지막으로 지도감독 위반,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이 지도감독 위반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금융감독원장이 회계검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국장 요청에. 이거 회계검사 불응하면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도 지도감독입니다. 자,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재무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할 수 있죠? 거기에 위반하면 이제 500만 원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협회에 대한 500만 원 과태료 4개 있다. 운영실적 공시 위반,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임, 시정명령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쨌든 2번은 맞는 내용이죠? 여기 5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 처분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교관시도사가 정지처분한다.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죠? 이건 눈에 금방 띄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시도지사가 취소한 때 취소 처분 후 7일 이내 공개사하여 청문회의한다. 취소 처분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은 해놓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기 전에 하는 거죠. 5번에 협회가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과태료가 처한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없죠 이게. 자, 운영실적 공시 위반, 개선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4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중개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기술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안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무소 이전은 항상
사후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예,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이번에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내용 있죠? 예,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관할구역 아니건 바뀌건 다 서류 제출합니다. 서류가 뭐 있었죠? 두 가지. 등록증과 그 다음에 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증은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 신고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지금 관할구역 외죠? 관할구역 외니까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는 거죠. 관할구역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변경교부를 할 수도 있고 재교부를 할 수도 있고 관할구역 바뀌면 재교부를 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죠. 아, 그냥 건너뛰었군요. 아이고, 마음이 급한 모양이다. 자, 3번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자, 사무소 공동 사용은요,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라 했죠.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개별적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인장 등록 각각 해줘야죠. 업무부정 설정 각각 해줘야죠. 이전 신고 어떻게 한다? 각각 다 해줘야지만 되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자, 일방이야 쌍방이에요? 이제 일단 누구로부터 받는다부터 계산해줘야죠. 일단 을이니까 예, 일방이죠. 자, 그러면 보죠. 부동산에 나온 오피스텔인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고 상호수를 갖춘 입식 부엌이 있고 화장실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원에 월세 30만 원이죠. 여기까지 보면 뒤에 거는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뒤에 읽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몇 번 찍었어요? 3번 찍으신 분? 3번 찍으신 분 계시죠?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24회 때 나왔던 유사 문제인데요. 24회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주택 면적이, 자, 24회 때 기출문제예요. 3분의 1인 건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에 거래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시도 조례율표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생각이 있어야죠. 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주택유율 적용하죠. 그럼 주택이 3분의 1이라면 어떻게 돼요? 주택 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0.9 계산하면 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밑에 요율표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24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좀 흉내 좀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더 쏘가보라고. 24회 때 이거 상당히 많이 쏘갔어요. 이거 실제로 요거 24회 때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밑에 요거 갖고 계산하면서.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밑에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자, 오피스텔이면 요 네 가지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0.5, 0.4죠. 근데 임대차니까 어떻게 돼요? 0.4로 계산하면 돼요. 6, 4, 24 곱하기 100 하니까 3,000에 3,000, 6천만 원이죠? 곱하기 0.4 하면 24만 원. 답은 24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한 번씩 풀어보고 또 틀려봐야 돼요. 이게 틀려봐야지만. 저도 이거 그냥 흉내낸 거예요, 한번. 자, 그래서 답은 얼마?
예, 24만 원. 1번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 문제가 치사해요. 치사하죠? 근데 기출문제가 치사하죠? 저도 그래도 치사하게 따라한 겁니다. 이게 저보고 치사하다고 하지 마시고. 자, 25번 보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풀이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자, 25번.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중개보수 청구권은 개업공개사의 중개위에 거래당 사이에 거래계약 체결되어야 발생한다. 자,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이죠.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은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중개 계약이 뭐예요? 중개를 접수죠. 팔아줘, 알았다, 접수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된다? 청구권이 발생되죠. 자, 이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봅시다. 이게 중개보수에,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과 그 다음에 행사, 그리고 소멸되는 거 있었죠? 자, 보죠.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다? 청구권이 발생되는 시점은 금방 했던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계약이 뭐예요? 의뢰인과 누구 사이의 계약? 의뢰인과 개업, 공개 사이의 계약이죠? 체결되면, 자, 그 다음에 행사하는 시점은 언제다? 행사하는 것은 중개가 어떻게 된다면? 완성되면. 자, 중개완성이란 뭐라 했어요? 거래 계약이 어떻게 된다? 체결되면. 이때, 다만, 중개사법에는 보수 청구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아예 명시해 놓고 있죠?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 하고,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한다 그랬죠. 소멸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업공개사에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계약이 어떻게 됐을 때? 무효. 자, 무효,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발생해서 소멸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절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 예, 2번이 맞는 내용.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소재지. 자, 3번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기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권리관계 확인이죠? 예,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이전하고자 이렇게 되죠. 4번에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는 거래금을 적용한다.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동일이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뭐 하나 빠졌죠?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기회.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동일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그 동일 기회는 뒤에 있죠? 동일 당사자 간에, 자, 매매 포함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를 주기, 이렇게 동일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4번 언뜻 읽어보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저 이번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잘못으로 의뢰인 간의 거래인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 받을 수 없으나 이미 받은 중개보수 반환 의무 없다. 반환해줘야지만 되죠. 자, 26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4본을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시하는 거죠. 예. 4본을 제출이 아니라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시죠. 자,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잔금질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2번 맞는 내용. 자, 잔금질 변경되면 변경 신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시장구청장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의 거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계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보완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신고 다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완 요구죠. 보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나 과태료죠. 그 다음에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죠. 4번에 부동산 거래계에 관한 신고를 전자문서에 신고방법으로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요. 예, 이건 대행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자, 제적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는 데 있다. 공정이 아니고요. 건전이죠. 아, 2번 같았습니까? 자, 그 다음 27번. 다음, 개업공개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개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과정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맞는데요? 예, 3개월 초과하여 일단 미리 신고하는 거죠? 자, 개업공개서가 폐업신고하고자 할 때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고요. 3월 이하인 휴업은요, 신고 안 해도 되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요양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신고해야 한다. 자, 요양입영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죠. 요입, 취준, 요양, 입영, 그 다음에 취학, 저번에 문제 나온 거죠. 취학, 그 다음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자, 사망한 경우는요, 이때는 폐업신고 의무 없죠. 사망, 해산. 해산도 실질적으로는 폐업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 해산은 곧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또 등록 취소유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28번 보죠. 다음,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에 대한 기술,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1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서는 이와 동시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맞는 내용 있죠? 이게 뭐예요? 1- 자, 절대 등록 취소면서 1-1 이렇게 되는 거죠? 많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동시에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있어요? 뭔데요? 예, 근데 뭔데요? 500만 원가 지정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게 뭐죠? 예, 운영규정 위반. 있죠? 예,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과 관련 위반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유일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번. 개업공개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결격사유? 아니죠. 과태료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지금 뭡니까? 형벌에 들어가지만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소속공개사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 반드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소속공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OX 4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소속공개사가 행정처분 받을 대상이 뭐예요? 행정처분하면 뭐예요? 취소, 정직. 이게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이거는 행정처분이 뭐고 행정형벌이 뭐고 행정지 뭐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만 이 문제를 사실 풀 수 있어요.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취소, 정지. 그럼 소속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뭐가 있을까요? 자격정지 있고요.
또 얘는 자격 취소도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결격사 해당 되죠, 둘 다.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자격 정지되면 6개월. 그 정지 기간이죠.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 반드시 결격사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와 똑같은 문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뒤에. 5번. 개업공개사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 반드시 결격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지금 뭐 찾는 거예요, 지금? 틀린 거 찾죠? 그럼 5번 맞았겠죠? 예, 맞아요. 답 4번. 이런 질문 싫죠? 예, 근데 이런 질문 나옵니다. 그럼 이건 왜 이게 맞느냐? 자, 그럼 개업공개 행정처분 뭐 있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결격사유.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 결격사유. 정신 좀 챙기고요. 자,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 3년이죠. 그렇죠? 자, 정신 좀 챙깁시다. 자, 등록 취소되면 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되면 자, 물론 예외되는 거 있지만 사기결 있지만 그거는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등록 취소되면 결격사유가 몇 년? 3년이죠. 그럼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결격사유? 아니죠. 업무정지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자격정지는 받자마자 결격사지만 업무정지는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면 그때나 결격사유 되는 것이지 업무정지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힘들죠? 자, 뭐 공법도 되게 어렵게 낸다며. 아니,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뭐 되게 어렵게 낸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문제는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돼요. 행정처분하면, 자, 개업공개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가 있다. 등록 취소는 결격사유 3년이지만 업무정지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 문장이 맞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경북구에 사무소가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을인 경이 매도 의뢰한 아파트를 자신의 주갈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서울집에 적발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한 거예요? 직접 거래했죠. 그러면 이 소속 공개사는 일단은 소속 공개사가 금쟁이했죠. 행정처분 일단 소속 공개사 위반의 일을 했죠. 소속 공개사부터 따져야죠. 소속 공개사 자격 정지죠. 자, 소속 공개사가 금쟁이했으니까 금쟁이는 자격 정지 사유죠. 자격 정지될 수 있고 형벌 소속 공개사 뭐 한 거죠 지금? 금쟁이 직접 거래죠. 네, 3- 이게 머릿속에 딱 읽으면서 떠올라야 돼요. 아,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3-2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제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개업행위로 본다.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금쟁이를 한 거죠. 한 꼴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상대 등록 취소. 그리고 양벌 규정 적용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2천만 원 이하의 맨 과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2죠. 그러니까 동죄 규정된 벌금을 갖는다. 2천만 원 이하의 일단 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하면 자, 이제 기억 보죠. 서울특별시는 개업공개사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등록 취소가 아니죠. 어디에서? 성북구청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개사 갑은 1천만 원의 벌금 받을 수 있다. 있죠. 2천만 원 이하니까 1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자, 서울특별시장은 개업공개 갑의 자격을 6월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요, 누구에게만? 소속공개사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에만.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이지 자격정지가 아니죠. 자, 서울특별시장 소속공개사 의뢰에게 6월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해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만 끼워 맞추면 돼요. 명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소속공개사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에 처한다. 예, 맞는 내용. 미음이 맞죠. 그러니까 니은, 미음. 옳은 거. 이런 문제는 계속 찾는 문제라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억연으로 해가지고 대충 끼워 맞추면 조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대충 끼워 맞췄는데 안 돼요? 29번에 예. 서울특별시장에 성북구청에 뭐가요? 29번에 몇 번? 성북구청? 기억? 자, 지금 니은 리을요, 리을. 자, 지금 괄호 쳐가지고 뭐라 했어요? 갑가을 모두 서울특별시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랬죠? 서울특별시에서. 그러면 교부한 시도사가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 갑가을이 둘 다 서울에서 다 자격증 교부받았다 그랬죠? 예. 자, 30번 보죠. 공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석사학위 취득 후 전임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실무교육 강사가 될 수 있다. OX 1번이 맞아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교재도 있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이 석사하면 분명히 석사기는 3년이죠. 그런데 석사기 취득하고 나서 지금 대학교에 뭘로? 전임 강사로 있죠. 씩씩거리는 두 명이나 씩씩거리는 소리 나왔습니다 지금. 자, 지금 석사기 취득 후에 그냥이 아니라 전임 강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전이 2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풀이 교재도 있었어요. 문제풀이 저기 뭡니까 7, 8월 달 문제풀이 했었죠? 거기도 있던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전임 강사 석사기는 일단 여기서 신경 쓰지 말고 뭐가 지금 있어요? 전임 강사가 있죠? 그러니까 2년이에요. 자, 한번 틀렸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은 맞는 내용이고 2번에 보면 협회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를 전용한 때 국토기동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항상 뭐예요? 사전, 하고 잘 때. 자, 전용하고 잘 때. 자, 3번에 계약금 등을 개국증서 명의로 예치한 경우 예치금에 해당하는 보증을 설정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자, 업무정지라 그랬죠,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네 가지 의무 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일단 약정하라 그랬죠? 인출 동의 방법, 실비, 거래 안전에서 약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증과 분리하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되고 예치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서 증서사본 교부지라. 자, 요거를 위반하면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러분들 업무보증 설정하죠.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있었죠. 자, 이때 보증 설정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업무보증 업무보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증 증서 사본 교부지라 그랬죠. 요 때는 어떻게 돼요? 요게 100만 원이죠. 예, 요 때는 100만 원이고 요거는 좀 틀려요. 계약금 예치와.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사 법령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업자가 들어가야지만 되죠. 예.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미리 배분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자,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죠. 그럼 미리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만약에 배분방법에 합의가 없다면 균등이죠. 합의가 없다면 균등이고 합의가 있다면 있는 대로 해주고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공사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가 이중 등록하여 업무정지 6월 초음 받고 500만 원의 벌금 선고받았다. 1-1 있죠? 이중 등록.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500만 원 벌금 1-1이죠? 자, 그리고 절대 등록수죠. 업무정지 6개월이 아니라 절대 등록수. 요즘 나오는 추세 문제들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이건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자,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600만 원 벌금 처해졌다. 업무정자,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업무했죠. 그럼 절대 등록수소 등록 반드시 취소. 영업 이건 제가 늘 얘기해요.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면 어떻게 된다? 영업 취소된다 그랬죠? 형벌 없습니다. 이건 형벌이 없어요. 1-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을 잘 생각이 안 나면 세 가지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중, 그 다음에 아닌자가 명칭 광고했거나 아니면 양도되었거나 양도되면 이거하고 금쟁이 1-1만 그것만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밀준수하고 거래정보사업자건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 돼요. 그리고는 이게 1-1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긴가민가 하면 그걸 일단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형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분양등 관련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3번? 네, 3번이 맞아요. 자, 분양등 관련된 증서 매매업 금쟁이죠. 금쟁이니까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취소되었으면 될 수도 있는 거죠. 취소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취소되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형벌 3-2죠. 600만 원 받을 수 있죠. 3번이 맞는 내용. 자, 4번에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명시사유하여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면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명칭 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이죠. 예. 과태료가 아니고 1-1.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양도하여 6월에 자격정지와 함께 300만 원 벌금에 처해졌다. 1-1이죠? 자, 1-1이니까 300만 원 벌금 처해졌다. 맞는 내용이죠? 1-1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양도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가 아니고 취소죠. 취소. 자, 두 가지를 묶어서 풀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길러줘야지만 되고요. 32번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공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선수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한다. 1번 맞은, 예, 1번이 맞아요. 저기 제가 어지간해서는요 1번도 내요. 그 개수는 대충 맞춥니다. 요번에 4번이 조금 많아요. 4번이 조금 많은데 개수는 대충 맞추니까 혹시 1번에 이거 왜 1번에 했지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1번도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의심병이 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2번 보죠.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치료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2번 찍으신 분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의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대행할 수만 있는 거죠. 의무 없고요. 3번에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예, 이거는 소속공개사는 의무 없는 거고요. 개업공개 소속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
업무 보정에 대해 설명하고 보증 설정 사본을 그 쌍둥이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자, 2번, 3번, 4번은 모두 어떻게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성 대리 업무 할 수 있다. 소송은 안 되죠. 자,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네. 맞는 내용? 네. 틀렸습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맞아요. 지체 없이 철거해주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망해산이 문제죠.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텐데요. 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것 세 가지.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또 하나 폐업 신고하면. 자, 다시 한번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세 개 되면 다시 한번 합니다.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것은 이전 신고했을 때, 폐업 신고했을 때, 등록 취소됐을 때. 그러면 사망해산은요. 이거는 사망해산했다고 지체 없이 철거하는 게 아니라 했죠. 이게 어떻게 돼서 사망해산하면 절대 등록 취소죠. 등록이 취소되면 그 뒤에 등록 취소되면 조심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가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것이 휴업신고 나왔었어요. 휴업신고하면 철거 의무 없죠. 업무정지 철거 의무 없죠. 자, 요건 간단해요. 휴업신고나 업무정지는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 의무가 없죠. 근데 사망해산은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등록 취소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 의무가 없다. 자, 이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변경할 때 국토교통을 승인해야 한다. 예, 하고자 할 때. 아까 공제 부분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승인은 항상 뭐다? 사전.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에 결격서야 되는 경우 2개월 내 그 사유를 해소했다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대표자가 결격서야 되는 겁니다. 2개월 내 그 사유 해소했어요. 등록 취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답 3번. 예, 5.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대표자 결격서야 되려면 갈아치우면 되죠. 법인에서 자, 대표자 죽어요. 자, 이거 문제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대표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곧바로 등록 효력이 없어져서 등록 취소되죠. 효력이 없어지면서 자, 법인의 대표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다시 갈아치우면 된다 그랬죠. 죽은 사람 빼버리고. 자, 똑같아요. 결격사유도 마찬가지죠. 예, 죽었으니까 빼버린 거나 결격사유에서 빼버린 거 똑같죠? 이해됐음? 네. 예. 여러분들 법인 자체가 개업공개사이지 대표자 한 사람이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대표자는 대표자 역할 맡은 사람이니까 얘 갈아치워버리면 돼요. 몇 개월이네? 예, 2년에 갈아치우고 새로운 대표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인 등록이 되지 않는다. 대표자도 하원돈 임원이죠. 이해가 되고 있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법인이나 이런 거 경험을 좀 회사에 들어가 보거나 그랬으면 아마 금방 좀 이해가 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얘가 맞는 내용. 3번이. 자, 4번에 재무관리성 유지를 위한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여력 기준금액을 지급여력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바뀌었죠? 이건 하도 강조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금액으로 이렇게 되죠. 5번에 자, 개업공개 쌍방대리 하는 등 금쟁이를 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중개보수는 반환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쌍방대리 해가지고 중개행위 했습니다.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초과해서 받은 부분을 반환하고 초과해서 받지 못하고 이거는 반환하는 걸 필요 없어요.
다만 법에만 위반되죠. 예, 쌍방대리 했습니다. 쌍방대리 했어요. 안 걸리면 뭐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안 걸려가지고 뭡니까? 이거 형벌 받는 거, 형벌 안 받는 거 이거 말고 쌍방대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어쨌든 중개를 했죠. 그래도 당연히 보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보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보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쌍방대리는 3-2죠. 형벌만 받을 뿐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 중개행위 했잖아요. 어쨌든 거래 성사시켰죠. 자, 그랬으니까 정상적으로 만약에 여기 쌍방대리 해가지고 초과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초과 부분은 예, 반환해야죠. 그러나 초과부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4번 보죠. 개업공개사가 외국인 토지법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내용? 예, 1번이 맞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벌 2년 2천.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죠.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형벌 2-. 이번에 상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상속 개시로부터 60일 이내 시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 취득으로부터 6개월이죠.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데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시장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계속 보유 신고죠. 변경로부터 6개월. 외국인이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자, 15일 이내 시장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죠. 허가는 항상 사전이죠. 허가는 어디든지 어느 법이든지 허가는 사전이에요. 15일이 어디서 써먹어요? 신청을 하면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해주죠. 그 기간이 15일이죠.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를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반대급빙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시장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라고 그랬죠. 그럼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럼 계약에 의해 취득하면 언제부터? 그렇죠. 계약 체결일부터 이렇게 되죠. 35번. 뭐가 불만이십니까? 자,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자,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35번 뭐죠? 다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유사 법령상 필요적 기재사항 기술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아주 기초 문제로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인물계획을 있죠? 인권조설약, 인권조설약 이랬죠? 자, 뭐죠?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는 지급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게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급일자, 약정 내용. 자, 다시 한번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는 지급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이렇게 되죠. 자, 해당하는 것은 4번. 4번 이거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네, 확인 설명사항이죠. 그러면 36번 보죠.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예, 답은 1번. 내부 시설물 주거용이죠.
내부 설문 상태, 그 밖의 설문은 가정자동설의 설치부가 오수 정화설 용량을 기재한다. 오수 정화설 용량, 이거는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이 있죠. 자, 그러면 비주거용을 볼까요? 비주거용에는 그 밖의 설문에는 상업용과 공업용으로 나눠지죠. 상업용은 그냥 오수 정화설 용량 하나만, 공업용은요 오수 정화설 용량, 그 다음에 전기 용량, 용수시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공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기본학위 사항란에 3번 토지이용계획 1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사 이용 전 거래규제 사항에서 공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 거래정보망이 아니라 그랬죠? 종합정보망. 확인해서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내부설문 상태, 벽면 상태, 환경 조건은 중개대상대에서 개업공개에서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게 뭐예요? 세부 확인 사항란이 있죠?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 자, 4가지. 실제 권리관계, 내부설문 상태, 벽면 도배, 그 다음에 환경 조건. 거래증금액 등의 거래증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증금액. 자,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증금액이라고 기재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공시가격은 중개 완성되기 전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기재한다고 그랬고요. 이때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개별공시가 공시가격은요. 자, 37번 셀링포인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셀링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소위 말하는 장점이라고 그랬죠. 자, 1번에 부동산은 각자가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셀링포인트에 써서 그 특징까지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각각 달리하고 있다라고 했죠. 개별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셀링포인트는 인공적인 면만을 다루는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이고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게 되며 자연적인 측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연적 측면도 고려 대상에 해당되죠. 셀링포인트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말한다. 취득 의뢰인, 구매자라고 그랬죠. 구매자, 취득 의뢰인에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셀링포인트는 의뢰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의뢰인의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4번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에 셀링포인트는 의뢰인이 현장 안내 시, 확인 설명 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에 해당한다. 이것은 중개사법 의무는 아니죠. 38번. 자, 주택임대처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들어보셨죠? 주택임대차위원회 어디다 두는 거?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둔답니다. 둔다. 그럼 1번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예,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이 아니에요. 법 제8조의 보증금과 그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 제8조가 뭐냐? 소액임차인입니다.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대상자와 그 금액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자체를 두는 거, 목적을 두는 거 아니에요. 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우선 변제 있죠? 그 대상과 금액. 둔다. 헷갈리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인으로 보며 임대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다. 임차인.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없다. 이거는 승계가 가능하죠? 승계할 수 있다. 차임 등의 증액 제한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이 증액되는 경우 적용된다. 재계약 시 상방 합의 시 적용 안 된다. 증액 제한. 얼마죠? 주택 얼마죠? 증액 제한. 20분의 1. 20분의 1. 5%죠, 5%. 5% 이거는 쌍방 합의 시. 그 다음에 또 재계약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5번에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되어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게 되면 임대차 관계는 해지되어 종료되나 임차인이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5번이 맞는 얘기죠.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거. 이때 하나만 보고 넘어가죠.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경우죠. 39번 뭐죠? 다음 중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행정처분 사항. 자,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 업무정지. 자, 서식 관련 위반 뭐예요?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거래계약 사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서식이죠? 이거는 업무정지도 되지만 하나 더. 이중계약서 상대등록수. 예, 상대등록수. 어쨌든 행정처분이죠? 보증설정 사본교부 의무 위반. 예,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럼 신의선에서도 공정하게 중개 의무 위반. 공정중개 업무정지. 업무정지. 근데 갑자기 왜 업무정지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업무정지입니다. 예,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위반이 있었죠? 자, 이법 또는 이법의 명령이나 아니면 처분에 뭐한다? 위반한 경우. 여기에 해당됐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처분이만 이거는 한 5개 정도로 한번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일단 한번 외우려고 그러지만 듣고 넘어가세요. 그냥 들으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기재사항, 기재사항 변경 사유로 인한 등록증 재교부예요. 등록증 재교부. 자, 아까 왜 등록증 재교부에서 잊어버림을 못 쓰게 됐을 때 등록증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기재사항 변경 사유 발생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아까처럼 만약에 결격사유단 돼가지고 얘 갈아치워버립니다. 바뀌었죠. 그럼 등록증에 기재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돼요. 대표자 이름이 바뀌니까. 아니면 상호가 바뀌었어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제가 기초강의 할 때 뭐라 했냐면 등록관청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여야 한다로 된다 그랬죠. 이건 등록관청에서 알아야죠. 그래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 만약에 대표자가 바뀌었는데도 아까 결격사유단에서 얘 2개월 내에 교체시켰죠. 바뀌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뒀다면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처분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었냐면 또 고용신고. 고용인 신고. 고용인 채용함 언제까지 신고?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해야죠. 이거 신고 안 하면 이법 또는 이법 명의에 의해서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속중개계약. 자, 전속중개계약 시. 자, 전속중개계약처라면 이때 뭡니까 물건 정보 7일 이내 공개해야 되고 또 의뢰인 요청 시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건 아예 명시돼 있죠.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7일 이내 공개해야 되고 의뢰인 요청 시 공개하면 안 된다. 업무정지이고도 하지만 그렇죠. 상대등록수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처라면 법정서식 전속중개에 써야 되고 요거 3년간 보관했다. 이것도 규정이 있죠. 위반하면 업무정지. 근데 그거 외에도 의무도 있었죠. 자, 업무처리사항 통보하는 거 상황 통보하는 거 있었죠. 2주일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자, 아까 금방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적사항 뭡니까? 의뢰인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개 금지.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위법 또는 위법명이 여기에 해당돼서.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알아보죠. 문제 나온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 유지하고 신의 선수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하라 그랬죠? 자, 바로 이제 신의 성실, 신의 성실, 그 다음에 또 공정중개, 공정중개 의무 위반.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계약금 등 예치. 계약금 등에 대한 예치. 누구 면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 예치하면 아까 살펴봤던 4가지 의무 있었죠? 이거 의무 위반하면 이것도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눈에 그냥 익혀두세요. 이미 고용인 신고 요구와 요 계약금 등 예치 이거는 시험 문제 이미 나왔던 거예요. 업무정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 했어요? 숨겨진 업무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자, 그래서 미음도, 자, 이제 다시 39번으로 넘어갑니다. 미음도 뭐가 되는 거? 미음도, 예, 업무정지. 자, 40번 보죠. 그러니까 39번에는 일단 리을 빼놓고는 다 행정처분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4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자기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할 수 있다. 1번, 예, 맞아요. 1번이 답. 줄 돈과 받은 돈 까는 거라 그랬죠? 예, 채권 상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 답 보기 전에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인도명령이죠. 그럼 인도명령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금 완납일로부터? 그렇죠. 6개월이죠. 자, 3번에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7일 전까지 대금 그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지급일까지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자, 이거 재매각기일 잡혔죠? 요 며칠 전까지 대금 다 내면 취소하나요? 그렇죠. 3일 전. 들어는 보신 것 같죠? 예, 자, 4번에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취소되면 압류 효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자, 소멸되고요. 자, 민사 집행이 신청을 하는 때 채무자는 집행이 필요한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거 찍었어요? 그렇죠. 채무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채권자로 바꿔줘야 돼요. 미리 내라. 미리 내라가 뭐예요? 예납이죠. 예납. 이게 채권자가 미리 내죠.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미리 낸다. 누가 미리 낸다? 채권자가 미리 낸다. 이건 민사집행법 조문 그대로예요. 자, 제가 저번 주에 지문 연습하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점수 금방 안 올라와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눈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자꾸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문 연습을 자꾸 해주시라.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